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넷마블이고요. 넷마블이요? 17만 7천 원. 17만 7천 원. 비중은 15%요. 15% 비중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 자, 넷마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샀는데요. 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300% 정도 더 물을 타서 예. 나올까 아니면은 그냥 놔둬야 하는가 고민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네. 넷마블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원이고, 현재 주가가 12만 원, 손실을 상당히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넷마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단해 드릴게요. 네. 예. 자, 김정수 전문가님, 넷마블 가지고 계십니다. 17만 7천 원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넷마블 좀 소실 꽤나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넷마블을 우리가 게임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 회사로 접근을 하느냐, 요걸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펄어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오딘,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라는 게임이 제일 먼저 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넷마블도 물론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세븐나이츠라든지 뭐 예. 제2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요것이 좀 전성기는 좀 지나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게임 회사지만 게임을 통해서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많이 좀 떨어졌는데 예. 투자해서 성과는 굉장히 잘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제약에서 일성신약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이 사실 이제 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영업 외적으로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옛날에 일성신약이 아니라 일성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했었던 이런 구간들이 네네.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넷마블도 본업은 그냥 평타 정도는 치는데 본업이 아니라 좀 투자해서 대박 나는 경우들이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다른 게임사들하고 좀 다르게 좀 이익 나는 구조가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예. 기업 잠깐 좀 보시면 이 기업은 이제 매출이 한 2조대에서 한 2조 4천억대, 그 다음에 올해 2조 6천까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이제 피크 쳤다가 한 2천억대에서 2,700억대 정도 형성해야 되죠. 2천억에서 한 2,700억 정도.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뭐 크게 게임이 망한 것도 없고, 크게 대박 친 것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업 외의 수익이 포함된 이제 당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예.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건 2,700억인데 3,380억. 예.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76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494억. 요거 외가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 활동 이외에 예. 지분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마블의 저는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전 박터지게 좀 싸우는 구간이니까 거기에서 좀 새로운 좀 게임을 투자를 해서 승부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넷마블의 방향을 설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1등 하는 그 분야에 1등 하는 기업을 그냥 아예 투자를 해서 이익을 좀 뽑아보자. 왜냐면 이제 인맥이 되게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이제 방탄소년단, BTS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네. 2천억 투자한 게 지금 2조 5천억 됐잖아요. 10배 뻥튀기 됐잖아요.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900억 투자한 게 지금 9천억 넘었으니까 이것도 한 10배 수익이 터진 거고.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1년에 2천억 버는 거를 2천억 정도 버는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한 3년 만에 한 9천억 벌고 2조 가까이 벌고. 이쪽으로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쪽에서는.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되어서도 뭐 게임주들 되게 많이 진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적죠. 근데 이 기업은 그냥 자기들이 메타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스피넥스로. 또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전략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뭐 게임을 만들고 어떤 생태계를 해서 승부를 보기에는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될성 싶은 주식을 아예 사버리는 형태로 네. 거기서 이제 차익을 하는 형태로 웬만한 투자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을 통해서 어떤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쪽의 어떤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네.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이제 이익으로 좀 반영되는 걸 더 포인트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아, 이렇게 보통의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뭐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오딘이고 예. 오딘이 이제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될 그러니까요. 거고 그다음에 NC 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리니 W에 대한 이제 네. 이게 부활을 알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거고 뭐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은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있는데 그렇죠. 넷마블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떨어졌죠. 예. 그래서 본업은 그냥 안타 정도 음.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이 커질 거라 보는데 예. 지금은 최근에 이제 게임들이 오딘 쪽으로 거의 쏠려 있고 네. 그다음 뭐 도깨비 같은 이런 게임들이 워낙 나와 있고 미르 글로벌 같은 경우 워낙 글로벌 히트치다 보니까 게임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자금이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넷마블이 사실 내놓는 이런 게임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구간에. 근데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만 7천 원 정도에 15%였는데 좀 물타기 해도 네. 될까? 이걸 고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는 한 2, 3천억 정도, 요 정도만 해줘라 이거야. 예. 요 정도만 해줬는데 앞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과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이즈가 좀 크게 들어갔거든요. 예. 뭐 스피넥스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실적 반영되니까 예. 영업 수익보다는 영업 외수익이 아마 더 크게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당분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실적 반영되는 게 예. 올해 4분기부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투자 많이 해봤자 한 2천억 투자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예. 900억에서 한 2천억 투자해가지고 요거 한 10배 터트리는 식인데 요번에는 한 2조 5천억 투자했잖아요. 아, 스피넥스에. 단위가 바뀌었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물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번 돈으로 한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넷마블 관련되어서는 전 4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턴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까 전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전 찬성 의견인데 예.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넷마블을 바라봤었을 때 아래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예. 지금 트렌드에서 한번 벗어나서 아래쪽에서 어떤 기간을 좀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 왜냐하면 4분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베팅했던 것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네. 음. 그럼 영업 외적으로 한 8, 900억 정도가 더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영업 외수익으로, 영업 예.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니까 4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이 한 10월 달에 한 11월 달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물타기를 예. 하시더라도 한 10월 달에 좀 넘어가서 그때 뭐 기준 양봉이 좀 잡히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좀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밍은 9월 달부터는 4분기가 반영되기 시작한 10월 달부터 기준 양봉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의견 좀 드리고요. 예. 기준 양봉을 제가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이전에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한 11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예. 이전에 이제 고점 돌파됐었던 자리가 10만 4천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넷마블이 대규모 투자했었던 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점을 정확하게 못 맞추겠지만 만약에 10만 원대 후반에서 한 11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좀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근데 이거는 9월 달보다는 좀 10월 달, 4분기가 네. 좀 컨센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요 시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저는 뭐 수익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넷마블 뭐 상당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의 게임주와 다른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 자, 시청자님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한 10월 달 정도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격대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도 10만 원대 후반이라든지 11만 원대 초중반, 요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실 많이 줄이시고 수익까지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넷마블 종목 진단 도와드렸네요.